안녕하세요. 레오나 최재원입니다. 시작을 하려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사고 나서 영상을 찍어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시작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시작이 왜 어려울까? 그래서 다음 영상은 시작하는 게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이제 주제를 딱 정했는데 주제를 정하고 나서도 막상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이거에 대해서 잘 말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는 이야기들이 맞을까?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그 경험과 저 자신이 경험한 것과 제 자신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본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제가 내면 여행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른 분들의 얘기도 듣고 이제 조언도 필요하다면 드리기도 하는데 이 과정에서 보니까 이제 자신감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그 자신감 중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이유들이 생기냐면 지적받을까봐 내가 하는 얘기가 정말 맞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는 얘기가 맞을까? 틀리면 어떻게? 지적받으면 어떻게? 또는 주변 정리가 안 돼서 시작할 할 수가 없어요. 시작을 하려고 보면 주변에 어지러져 있는 것들 먼저 청소를 해야 되고 청소를 하다 보면 에너지가 떨어지고 찍을 여력이 안 남아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그냥 안 찍을 이유만 계속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자꾸 안 찍을 이유를 만들어내는 이유가 뭘까를 이제 저 자신을 통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물론 저 자신만의 이야기는 아니고 제가 직접 들은 얘기들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도 참 말을 하기가 어려워요. 저 자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일을 시작을 못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다른 분들을 봐도 시작을 정말 못하는 이유가 모든 걸 시작을 못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시작을 잘 할 수 있는 것과 시작을 할 수 없는 분야가 있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그 특징이 뭐냐면, 시작을 잘 할 수 있는 거. 내가 익숙한 일들. 내가 그동안 계속 해와서 너무나 익숙하게 처리하는 것들은 시작이 너무나 빨라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잘 돼. 근데 내가 할 수 없었던 거, 해보지 못하고 시도를 못 해봤던 일들. 그게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 아주 어린 시절에서부터. 어린 시절에서부터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환경이나 주위 다른 또는 부모님에 의해서 시작을 할 수 없었던 일들 혹은 야단 맞았던 일들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보통 자기 호기심이나 자기의 취미 생활 같은 거, 저 같은 경우는 그림이었어요. 제가 그림을 조금 재밌어하고 좋아할 때 일단은 칭찬이나 인정, 그러니까는 내가 이걸 잘하고 있는지, 내가 이걸 할 만한 일인지, 내가 즐길 만한 건지를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고, 제가 막상 즐기기 시작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시작했을 때는 아버지가 이 말씀을 하셨죠. 미술은 돈이 많이 든다. 나는 너 해줄 수 없다. 그래서 저한테 미술은 할 수 없는 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미련은 있다 보니까 그림에 관련된 책 또는 직업을 이제 그림 그리는 일을 찾아서 해보기도 했고요. 그런데 막상 혼자 하려고 하면 내가 정말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 시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거절당했던 강렬한 경험, 기억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 기억이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림은 하면 안 돼. 그림은 하면 돈이 많이 들어. 나는 돈이 없어. 네. 굉장히 부정적인
흐름으로 들어가고 있죠.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시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는 이런 식으로 나를 드러내는 일. 사실 동영상을 찍는 것도 나를 드러내는 일이잖아요. 제가 이제 커서 다 잘해서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조금 받는 부분이 있었고, 일을 잘한다라거나, 말을 잘한다거나, 아니면 한 식으로, 인정을 받는 부분이 있었지만, 어렸을 때는 이제 들었던 말이나, 저한테 처해졌던 상황들이 결코 저를 좋아할 수 없는 상황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드러내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내 얘기를 한다는 것. 어렸을 적에 제 기억을 보면 중학교 때 제가 이제 TV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TV를 보는 중에 연예인에 대해서 아버지가 굉장히 불평불만을 쏟아내시는 걸 듣고 제가 아버지한테 한마디를 했어요. 아버지, 저 사람이 저렇게 입고 나오고 저런 노래를 부른다고 해서 우리한테 피해가 되는 일이 없는데, 우리가 피해받는 것이 없는데 왜 그렇게 불편해 하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그 다음에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당장 밥상 치우고 몽둥이 들고 와. 였어요. 네, 이런 식으로 제가 뭔가를 하거나 제 의사를 드러내거나 제가 하고 싶은 거, 잘하는 거를 하려고 할 때마다 이런 반대에 부딪혔던 기억들이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자 하는 거, 내가 도전해 보려고 하는 것들을 할 때에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어때요? 지금 현재의 기억이 아니라 과거의 기억이고, 이 과거의 기억일 뿐인데 왜 지금까지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작년에 다이어트를 하면서 몸에 대해서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몸의 감각에 대해서 조금 호기심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거 찾아보고 책도 읽어보고 상담도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이 과거의 기억이지만 몸의 그 감각으로 과거의 기억을 자꾸 불러와요. 만약에 제가 지금 내 아버지와 비슷한 사람, 비슷한 느낌을 주는, 비슷한 분위기를 풍기는 어떤 중년 남성을 보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움츠러들어요. 몸이 자동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할 때 그 과거의 기억이 내 몸으로써 바로 반응을 해버려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지금 오늘도 이 영상을 찍는 데까지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몇 시간을 이제 이 몸과 싸웠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머리로는 계속 생각을 하는데 몸은 거부를 하더라고요. 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기고 극복하면서 시작을 하느냐. 시작을 하는 것. 일단 내 자신감 키우는 거, 나를 존중해주는 거. 이 존중해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나를 깔끔하게 정돈하는 거예요. 주변 정리할 필요 없어요. 나 자신만 정돈하면 돼요. 어떻게? 작년에 저의 외모가 이제 80kg에서 60kg대로 딱 줄어들고 화장을 하고 옷을 차려 입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가서 얘기하는 것이 조금 더 이제 두려움이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그 나를 꾸며준다는 것 자체가 단순히 허세나 허영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나를 존중해주는 느낌도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시작을 하기 어려울 때 일단 나의 얼굴을 공들여서 세안을 해주고 머리도 한 번 더 매만져주고 정리정돈해주고 깔끔한 옷을 입고서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혼자서 하던 다른 사람들 앞에서야 당연한 거지만 이렇게 혼자서 영상을 찍는 거라면 그래서 나를 먼저 정돈을 해주는데
이제 얼굴을 세안을 할 때도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이마에서부터 눈, 코, 입 주변, 입까지, 양치질까지 구석구석. 평소에는 그냥 막 했어도 이제 피부의 이 느낌들까지 피부에 이렇게 만지다 보면은 여러 가지 것들이 만들어져요. 얼굴 뼈라던가 피부의 거칠한 느낌,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뭐라 그랬지? 여드름이 있다면 여드름의 느낌들까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느껴보면서 내 얼굴이 이렇구나, 내 피부가 이렇구나. 이걸 부정적으로 보라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어루만져주면서 나 자신에게 사랑을 준다는 느낌으로 세안을 먼저 해보시고 정리정돈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과정을 통해서 나 자신을 존중해주고 아껴준다는 경험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조금 더 자신감이 상승하겠죠? 그리고 정리정돈을 했는데도 선뜻 선택이 어렵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의 경험이 내 몸에 남아있어서 자동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임을 장악하시면 돼요. 어떤 지적들이 올까봐 두렵잖아요. 사실 근데 처음 시작하는데 누가 잘할 수 있겠어요. 애기들도 걸음마하는 아이들도 비틀비틀 주저앉았다가 넘어졌다가 하면서 걸음마를 배우죠. 처음부터 뛸 수는 없죠. 누구나 다 아는 이 사실이 나 자신한테도 적용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기는 단계야. 나는 지금 붙잡고 서는 단계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초보자임을 인정하고 처음임을 인정을 하고 그냥 시작을 해보는 거죠. 지적이 들어온다면은 그냥 무시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잘 아는 분야라면 그 지적들도 조금 더 수월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다양한 가능성이라던가 하는 것들. 저의 경우에는 그랬어요.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것들은 지적이어도 받아들일 수가 있더라고요. 바로 수정도 가능하고 내 실수도 인정할 수 있는데 내가 잘 모르는 거는 흰가? 민가? 물론 이것도 사람마다 다 틀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자기가 어떤 상황을, 어떤 환경을 경험했냐에 따라서 이런 지적이나 이제 조언 같은 것들이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고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이유로 해서 지적을 받아들이기 힘든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뭔가 말을 하면 몽둥이를 대비를 해야 되니까 누군가한테 지적을 받는다는 건 저한테 그런 의미거든요. 나는 맞을지도 몰라, 다칠지도 몰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 두려움의 실체가 어디 있는지를 한번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살펴봤는데 내가 그래도 시작이 어려워. 그렇다면 내가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이 일이 내가 정말 원하는 일인지, 내가 정말 원하는 일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 또 한번 살펴보시면 좋아요. 정말 원하는 일의 경우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냥 시작할 수 있더라고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랬어요. 정말 좋아하는 일이라면 그것이 가능한 이제 혼자 시작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다들 하실 수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나한테 익숙한 일과 이 시작해야 하는 일과 그리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 이 조합의 공통점을 찾아서
그 부분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저는 이제 오지랖이라고 해서, 음, 누군가가 이제 저한테 이제 뭔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저는 잘 이제 응해주는 편이었어요. 어, 제 생활도 없어지고. 그래서 오지랖이라고 하죠. 어, 근데 지금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이 동영상 찍는 일도 이제 찍는 일과 이 오지랖을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누군가한테 조언을 해주듯이 오지랖을 부리듯이 이제 동영상을 찍으면 되는 거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잘 아는 일, 내가 잘 아는 일은 나 자신,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내가 가장 잘 알죠. 그래서 제 경험을 조합을 해서 지금 이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편집도 해야 되겠고, 디자인도 신경을 써야 되겠고, 이런 다양한 걱정들도 조금 있기는 하지만, 제가, 그렇게 하다가는 이 동영상도 못 올리게 될 것 같아서 그냥 찍어서 올려보려고 해요. 조금 엉망진창이고, 순서도 좀 뒤죽박죽이기는 하지만, 제 영상이 무언가를 시작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